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공은 협상력이다. 7번째 시간 황전원입니다. 자, 오늘은 말 잘하는 사람이 과연 협상에 유리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협상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말 잘하는 사람이 협상을 잘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 잘하는 사람과 협상 잘하는 사람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TV 토론을 보면 전문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종편이 생기고 난 뒤부터는 저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야말로 말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토론 프로를 보면서 진정으로 그 토론 프로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꾼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물론 논리적으로 압도당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그럴듯하다라고 고개를 숙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듣고 토론 프로를 듣고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경우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찬성하는 사람이 나와서 왜 동성애를 인정을 해야 되고 찬성을 해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전문가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하고 그 논리에 대해서 그렇게 반박할 만한 나는 그런 지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그래 이제부터 동성애를 찬성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아마 대다수 사람들은 바꾸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너 말이 맞아. 너 말이 조목조목 다 맞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바꾸지 않을래. 나는 원래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열심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끄떡끄떡하고 설득을 당하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자, 선거 때 한번 볼까요? 선거 때 보면은 다 자기가 이렇게 선택한 후보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와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와서 열심히 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니까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별로 반박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후보를 바꾸나요? 아마 별로 바꾸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똑같이 그래 너 말이 맞아. 다 맞지만 나는 이 후보를 그냥 선택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말 잘하는 사람들, TV 토론을 볼 때 토론을 하는 사람들은 논쟁을 하는 것이지 자기의 주장을 정해놓고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온당함을 위해서 계속 자기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논쟁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뭔가를 하나의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양보를 하거나 하는 그런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협상은 논쟁의 장이 아닙니다. 자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설득을 하는 장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이 말을 열심히 잘해서 상대방을 확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협상을 잘하는 것으로 내 논리에 압도가 되면 그 사람이 생각을 바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우리는 진정으로 협상을 하기보다는 논쟁을 합니다. 자기 입장을 딱 정해놓고 내 입장을 너가 받아들여
라는 식으로 계속 그거를 일종의 강요를 한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압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협상은요,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서, 마음을 바꾸어서 그 사람이 무엇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양보를 하고, 그 양보를 통해서 뭔가 같이 타협이 이루어지고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작업이 협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을 잘하고 논쟁을 하고 온갖 논리를 갖다 대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움직일 수 없으면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협상의 관점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어떤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잘하는 것, 토론 잘하는 것과 협상 잘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교육에서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다른 사람들도,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잘 융화롭게, 조화롭게 사는 그런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또 협상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협상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정작 아이들에게는 말 잘하는 교육만 시킵니다. 토론 잘하는 교육, 논쟁 잘하는 교육, 그 교육만 시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상대방의 마음이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어서 구체적으로도 뭘 하나라도 어떤 양보를 하거나 타협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어줘야 되는데, 그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가 공부 문제 때문에 막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학교에 갈 때 마음이 안 되어서 그 도시락에 엄마가 정성 어린 손편지를 씁니다. 그 애는 그 도시락을 열어보고 야단만 쳤던 엄마가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들어있는 쪽지를 보고 감동을 합니다. 진정한 그게 감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방금 도시락 편지 예를 들었는데요. 그 편지에도 보면은 너 공부를 못한다, 열심히 안 한다, 탓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공부를 하느라고 얼마나 압박감에 시달리며 고생을 하며 한다는 것을 안다는, 알고 있다는 아마 엄마의 편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돈 잘 못 벌어온다고 탓하기 전에 돈 벌어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고 수고가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되고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의외성입니다. 의외성.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행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방금 도시락 편지 같은 경우에도 엄마가 야단만 쳤는데 뜻밖의 그 따뜻한 편지가 있으니까 감동을 받는 것이죠. 성경의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큰 부잣집에 이 둘째 아들은 부모에게 빨리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객지로 나가서 그래서 완전히 이제 다 탕진을 해버립니다. 아주 그냥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탕진을 하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다시 부모에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부모가 아주 혹독하게 자신을 야단을 치거나 안 그러면 심지어 내쫓아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부모는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용서를 다 합니다. 둘째 아들은 크게 감동을 했겠죠. 이게 바로 의외성이죠. 내가 정말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용서를 받는다. 의외성인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 군중에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린치를 당하여 그래서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중을 향해서 죄 없는 자,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하나하나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고 그 여인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자,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는 몸을 판다고 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용서로서 그러니까 전혀 의외성인 거죠.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온갖 그 군중들보다 그 잘못을 저지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죄인이 되는 그 여인 한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에게 죄에 대한 대가로 처벌은 너무나 당연한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용서를 함으로써 그 여인을 감동을 시키고 그 여인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의외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결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말 잘하는 사람이 협상에 절대 유리하는 것은 아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자칫 논쟁으로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바꾸는 협상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감동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협상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마음을 움직일까를 모름지기 고민을 해야 된다. 감동을 주는 방법은 의외성과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